밥 해달라는 소리도 못해요. 이제 은퇴하면 감히 어디 은퇴했는데 밥을 그래서 좀 축구계를 완전히 막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제 축구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는데. 보통 그러면은 아침에 등교 시키고 여기 와서 이제 좀 간단하게 드시고 보통 이제 매일 운동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보내고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책을 읽어요. 그냥 진짜로 책에 빠져가지고 책을 읽고 혼자 읽고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고 뭐 운동도 하고. 무슨 책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좀 자기계발 책들 많이 읽고 지금도 뭐 그러고 요즘 좀 글쓰기 관심 있어서 글쓰기 책 읽고. 무슨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그 글쓰기를 자체를 제가 좀 너무 약하더라고요. 자기계발 책 같은 것들 보면 막 무조건 글쓰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많이들 막 하길래 글쓰기 관련된 책을 읽고 요즘에. 그래 주위에 제가 책 읽는다고 하면 다 욕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요즘은 진짜 많이 읽어요. 그죠, 많이 읽죠. 요즘은 진짜 달라졌어 완전 분위기가. 예전 저 어릴 때만 해도 책은 무슨 뭐 형들 다 술 먹기 바빴지. 또 요즘 애들은 책 진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운동은 그러면 보통 이제 개인 운동 뭐 어떤 걸 위주로 하세요 요즘엔? 요즘 러닝이 좀 붐이잖아요. 진짜 은퇴하고 좀 안 뛸 줄 알았는데 러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오다가 보시면 여기 실리천이거든요. 천. 여기 러닝 엄청 자주 하고. 근데 좀 아스팔트 뛰니까 좀 무릎이 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러닝 자주 하고. 오늘은 거기 고지대 환경을 이제 형성해 놓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아시죠? 숨쉬기 네, 좀 힘들잖아요. 폐활량을 확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한번 훈련하려고. 요즘 운동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선수 때는 강박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이게 살찌면 안 되고 몸이 너무 처지면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아직도 있는 것 같고. 한 번씩 집에서 제 배 보면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을 안 하고는 너무 힘들어요. 운동을 안 해서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운동을 해야지 스트레스도 뭔가 없어지고 진짜 집에만 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진짜 은퇴하고 나서 너 어떻게 집에만 있냐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했어. 뭐 런닝 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뭐 나 마라톤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런닝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마라톤 대회를 계속 나가시는 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시냐. 근데 이게 뛰어보면 축구랑 뛰는 게 달라요. 너무 오래 뛰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축구할 때 그 체력 그거랑 런닝은 또 달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나름 자신 있다고 뛰었는데 진짜 어제도 뛰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육 여기 알 다 베렸어. 쓰는 근육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막 팍팍팍 하고 뭐 쉬었다가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것은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런닝이 또 재밌는 게 런닝이 완전 붐이잖아요. 그래서 막 런닝 옷이랑 런닝화랑 막 다 이쁘게 나오잖아요. 패션에 빗대어서 완전히 런닝 그 회사들이 다 완전 붐이니까 런닝복이랑 다 이뻐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구매도 하시고. 근데 지금 오더가 안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 오더가 떨어져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와이프가 그냥 입는 걸로 입고 뛰어라. 뭘 그걸 살라고 하냐. 그냥 힘들어요.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언제부터 사셨어요? 동탄에서는 진짜 오래 있었죠. 그냥 삼성 때는 계속 동탄에 있었고 7년 정도. 그리고 강원 잠깐 갔다가 강원에서 2년 있다가 수원FC 넘어오면서 또 동탄으로 이사 왔죠. 수원FC 출퇴근이 조금 길긴 했었는데 동탄이 너무 편해가지고 동탄에 이제 좀 정착할 생각으로 워낙에 오랫동안 있어서 이랬어. 동탄에. 고향은 서울이죠? 아니요. 고향은 이제 전라도 광주. 초등학교 광주에서. 전 초등학교 때 근데 축구를 안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시작하면서 수원에 이제 무슨 클럽 같은 데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뒤로 다시 광주에 있는 중학교에 갔다가 이제 서울 경시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에. 그리고 대학교도 성균관대를 갔는데 수원 캠퍼스였어요. 수원에 계속 진짜 이상하게 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그러면은 중학교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을 보고 무조건 해야겠다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아버지께서 이제 막 여러 군데 어디서 축구를 시켜야 되냐.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지가 학교 축구를 들어가면은 폭력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이루어지던 일들이었죠. 그런 거에 이제 부모님께서 진짜 완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막 클럽 축구를 이제 찾으러 다니시다가 수원에 이제 그 당시에 상파울루 축구 클럽이라고 브라질 막 코치들이 오셔서 막 상파울루 축구 그런 데를 들어가서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다가
또 나오게 돼서 그때는 이제 광주에 있는 상일중학교라고 지금 해체됐는데 거기서 중학교를 내내 보내다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경신고에서 이제 스카우트이 와서 경신고로 갔어요. 중학교 때 엄청 잘했나 봐요. 중학교 때 잘했다기보다 그냥 좀 미친놈처럼 막 그냥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공격수였어요 또. 그게 지금도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 경신고 감독님이 윤상철 감독님인데 그냥 제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광주 선수들은 사실상 그 보고만 바라봐요. 그 보고 아니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신고에서 그 보고도 연락도 안 오고 경신고에서 스카우트 아버지가 이제 축구를 잘 모르셨으니까 경신고는 어딘데 우리 아들을 걸로 보내려고 하시냐 중학교 감독님한테. 아빠도 이제 막 서칭해보시고 하다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됐죠. 그러면 수비수로 변경은 언제부터? 고등학교 내내 계속 공격수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윤상철 감독님께서 너 대학교 가면은 이제 사이드백으로 아마도 바뀔 거다. 그때도 저는 사실상 뭐 경기를 뛰면 뭐 그런 걸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그 결정이 잘한 결정 같아요. 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저 공격수였으면 프로 못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격수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레벨을 계속 올라갔을 때를 봤을 때는 저 못 갔어요. 그나마 이제 대학교에서 사이드백을 하면서 그 사이드백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게 공격이 아니라 수비였더라고요. 그걸 안 거예요. 수비가 더 재밌더라고요. 1학년 마치고 수원 간 거 아니에요? 2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네. 그럼 2년 동안 축구 인생 중에 2년만 사이드백 이제 수비 쪽을 그렇죠. 봤는데 프로를 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맞네요. 재능이네 진짜. 그 프로 갈 때도 웃겼던 게 사실 1학년이 끝나고 저는 바로 가려고 했어요. 대학교 생활 자체가 힘들었어요, 많이. 그냥 대학교 자체 생활이 최악이었어요, 저는. 제 축구 인생에 가장. 그래서 못 버티겠다고, 프로 가야겠다고. 무작정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냥 1학년 때는 만류를 하셨죠. 2학년 때 보내주겠다. 근데 이제 저희 상동관대 그 당시에는 도중에 프로를 가는 게 전례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2010년도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중에 프로의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건데. 학교 자체가 그런 걸 좀 허용을 안 했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그럼 대학교 왜 있냐? 프로에 가려고 있는 건데. 근데 학교 측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성균관대를 가는 선수들 다 자체가 장학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이제 장학금을 4년을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도중에 나가버리면 떠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수원삼성에 제가 뽑혔어요. 동의서를 못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삼성 처음 갔을 때 등록이 안 됐어요. 막 아버지가 갑자기 막 스포츠 뉴스에 나와서 막 인터뷰 하시고 수원삼성 숙소에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저한테 지금 동의서를 안 떼주고 있다, 애가 못 뛰고 있다 이러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동의서를 떼주셔서 이제 경기를 나갈 수 있었던. 힘들었어요, 축구 인생. 프로 와서는 포지션도 많이 봤잖아요. 네, 진짜 많이 봤죠. 윤석열 감독님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죠. 신인 때 못 뛰면 사실상 저희 힘든데 신인 치고는 그때 당시 좀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또 수원삼성 멤버가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삼성 가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못 뛸 수도 네, 있어요. 못 뛰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대구랑 얘기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구랑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대구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생각도 안 한 수원삼성이 뽑아 가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드래프트였으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이 앞섰죠. 왜냐면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너무 그 당시 사이드백 보면 범석이 형, 뭐 양상민 형 말도 안 되게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걱정은 많이 했지만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형들한테 너무 많이 배웠고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환경도 훨씬 제일 좋고. 네, 환경이 뭐 진짜 최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최고죠. 그런 수원이 어떻게 2부에 있을까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저는. 작년에 수원FC 소속일 때 수원삼성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사실상 저희도 강등권 맞다.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어서 저희 팀 살리기 바쁜데 그랬는데 이제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한순간에 강등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계속 감독님들도 계속 바뀌고 누굴 탓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근데 이건 확실한 건 성적 안 좋은 팀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팀은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그러면은 프로 14년 네. 거예요. 14년. 와, 14년 동안 뭐 제일 좋았던 시즌이 언제예요? 일단 삼성 때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성적이 안 좋을 때가 아니라서. 왜냐면 그때는 상위권에 없으면 큰일 나는 때였어서 성적도 그렇고 환경이나
코칭 스텝이나 형들이나 다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기억이고, 그 뒤로 부분 다 좋긴 했지만 강원 때도 너무 좋았고, 강원 때는 이제 진짜 찐 친구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렇게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팀에 있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수원FC 때도 너무 재밌었고, 승우랑 현이랑 다 동생들이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다 재밌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강등권에 허덕일 때만 빼고는 그게 좀 가장 스트레스였죠. 되게 힘들죠, 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죠. 그럴 때 뭐 어떻게 누군가가 좀 분위기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뭐 이렇게 베테랑들이. 형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이게 또 베테랑들이 안 잡아주면은 그냥 다 내려놓는 거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지 못하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좀 베테랑 고참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고참 선수가 막 되면서 저도 보이잖아요. 고참이 되면 더 넓게 보이듯이 어렸을 땐 안 보였던 게, 저도 성격이 그냥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는 좀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고참 되면서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저를 좀 불편해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성격 자체가. 근데 뭐 그거를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막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전 바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대화하고. 근데 이제 코치님들, 뭐 감독님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딱 지금 K리그 보면은 이제는 또 계속 트렌드가 바뀌지만, 이제는 또 이제 나이 든 선수들의 설 자리가 더 없어질 것 같아요. 다 모든 구단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올려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나이 든 선수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내년부터는 더. 그래서 내년에 막 은퇴 발표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타버리면은 제가 감독이라도, 제가 구단 사람이라도 어린 선수 쓸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럽 축구를 보면 또 그게 또 맞으니까, 또 그게 또 트렌드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애들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 아니, 고등학생이, 나는 저런 생각을 해봤나? 고등학교에 올라와가지고 콜업돼서 그렇게 프로 경기에서 플레이 한다는 게, 뭐 양민혁이나 대전에 뭐 윤도영 선수나 수원삼성의 박승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되네, 이게 싶겠죠.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삼성에 있을 때 축구하러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화이팅하러 나간다, 소리 그냥 목이 쉬어야 돼, 저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했던 세대니까. 아쉬워요. 그 축구를 배워야 될 나이에 축구를 못 배우고 형님들 분위기 맞추고 하는 거에 이제 급급했으니까. 살아남기 급급해서 살아남기. 그것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인가? 골 넣고 세레모니 했는데. 작년. 근데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거 영상 좀 막 다른 곳에서 올리고 해서 막 폭발됐잖아요. 근데 댓글 보니까 다 90% 욕이더라고요. 저 새끼 저거 뭐냐, 중국 축구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넣고 그냥 골인 줄 알았죠. 저도 그냥 골인 줄 알고 세레모니를 한 건데, 설마 이게 핸들을 불겠어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거 연기해야겠다 해서 연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고, 긴가민가 했어요. 그냥 50대 50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한 건 있지만 일단 해야죠. 50대 50이니까. 그래서 이제 딱 이거 판정이 딱 되고 나서 좀 웃겼죠, 저도. 세레머니 다 했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대구전. 강원 시절. 에드가라? 네. 뭐 그때는 막 해명도 하고 했지만, 뭐 어쨌든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데. 맞아요. 그때는 준결승이었죠. FA컵 준결승 하는데 제가 지고 있었어요, 1대0으로. 저희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거의 후반 막바지였으니까 급한 상황이고, 대구 선수가 파울을 했는데 볼이 흘러간 상황에서 제가 볼을 이제 가지러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에드가 선수가 이제 볼을 뭐 이렇게 안 주는 거죠. 등치도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국 욕이 나왔어요. 한국인들이 하는 욕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뭐 공을 제가 빼서 했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졌죠, 둘이. 너가 왜 이 볼을 안 주냐. 그런 걸 제가 막 영어 표현 막 흥분해서 튀어나오다가, 와이 블락을 하냐, 왜 막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건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세징야가 달려와서 너 블랙이라고 했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저는 좀 맛이 간 거죠. 이거 갑자기 왜 블랙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됐구나. 그때 딱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난리가 난 거죠. 그 옆에 사실 그 상황에서 부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심 선생한테 제가 말한 거 듣지 않으셨냐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뭐
에드가 선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 흥분하고. 네, 에드가 선수는 이제 완전히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대구 벤치에 브라질 코치님이 계셨어요. 브라질 피지컬 코치였죠. 네, 근데 이제 그 코치가 그걸 듣고 흥분하셨는지 그랬겠지만 이제 또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런 또 일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저희 또 강원 선수들이 흥분하고 계속 저는 에드가 선수한테 끝나고도 대구에 친한 선수들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도 이제 이 에드가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다. 오해를 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이제 그게 안 됐죠. 근데 이제 에드가 선수가 바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참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뭐 대응을 뭐 해봤자 뭐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막 욕도 날라오고 일방적인 그렇게 게시물을 올려버리니까 이제 제가 일방적인 인종차별자가 된 거죠. 가족 욕도 하고 제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뭐 참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가족이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하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광주전 그때 저 그 원더골 넣었을 때 그거 하기 전에 저도 이제 팬분들에게 오해를 풀려고 그런 글을 게시물을 했었고 경기 끝나고 저는 바로 삭제하고 그 뒤로 경기장에서 에드가 선수랑 뭐 게임 하거나 그런 네, 적이 만났죠. 있잖아요. 네, 저는 악수도 거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악수는 했고 그럼 좀 마음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근데 에드가 선수랑 믿고 나서 레이시즘 반대한다. 그 앞부분은 그때를 비춰서 네. 하셨죠. 네, 그거를 비춰서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랜드에 있던 지금 없지만 이코바 선수랑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뭐 취지를 얘기했죠.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었는데 이런 걸 좀 내 비디오에 노출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취지는 이걸 인종차별은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다. 이코바 선수 자기도 얘기하면서 그냥 축구하면서 계속 그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런 쪽으로 너무 좋다 해서 같이 찍었던 그 에드가 사건을 좀 빗대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만들려고 할 때 막 주위에 물어봤을 때 막 애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나 또 안 좋게 볼 수 있다 해서 근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만들어봤어요. 또 해프닝 하면 또 있었잖아요. 수원 삼성 때 드로인 대장. 그건 좀 진짜 억울해요. 그거는 뭐 시간전이었다면서요? 결국에 시간 지연이 말이 안 되는 게 전반전인데 말이 안 돼요. 그 전반 한 40분도 안 됐을 때잖아요. 네. 그때 시간 지연을 해서 뭐예요? 스코어도 0대0 아니었어요? 아니 1대0으로 저희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봐주신 건데 이기고 있으니까 얘가 시간 지연을 한다고 번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후반전도 아니고 근데 원래 그게 룰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 나가면은 이제 심판 선생님께서 옐로 카드가 아니라 제지를 해주셔야 돼요. 저기서 다시 해라. 이게 먼저인데 뭐 제가 많이 나간 것도 있어요. 영상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나간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제지를 해주셨으면 거기서 제가 던졌겠죠. 시간을 지연하려고 앞으로 나간다는 게 이건 좀 근데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김종혁 심판님이셨는데 나중에 어디 간담회인가 그 얘기에서 그거 좀 후회되는 판정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인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옥 같았어요. 그때 또 전북이었는데 역전 패를 당했죠. 결국 제가 퇴장당해서. 근데 그때도 비하인드가 그때 당시에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이 외국인이셨는데 슈텔리케 때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하기 전에 이제는 널 유심히 볼 거다. 대표팀을 거의 근접해 있다. 왜냐면 외국인 감독이 새로 왔고 그 전에 경기를 봤다고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하필 그때 저도 이제 좀 흥분했나 봐요. 그 경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듣고 좀 오버가 된 거죠.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표팀이랑은 안 맞았나 봐요. 그리고 그때가 또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 딱 기억해요. 아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좀 대표팀에 근접해 있다는 거를. 어버이날인데 참 불효를 제가 강원 때는 또 시즌 막판에 한번 팀을 살리는 원더골 한번 넣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강등권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강등권에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광주 원정에서 그때 광주도 강등권 그때 광주가 강등 당한 해였어요. 그래서 2대1로 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넣었던 기억이 비겼었죠. 근데 그게 진짜 좀 인생골인 것 같긴 해요. K리그 득점이 3골인가요? 네, 3골. 나머지 2개는 수원 삼성 했을 때 슈퍼매치 때 중거리 슛 그리고 하나는 경남 원정인가 또 골 넣고. 근데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춤도 되게 잘 추시잖아요. 세레머니 욕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욕심 많죠. 근데 이제 골을 넣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스미스니까 사실상 이번에 골 넣고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이제는 조기축구 나가서 뭐 하던가 해야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아쉽죠. 프로에서 좀 더 제가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는데 골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사실 그 프로 생활하면서 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쉬웠어. 그냥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팬분들한테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단의 마케팅이라던가 선수들의 애티튜드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다. 그럼 결국 팬분들이 우리가 뛰게 해주는 건데 근데 요즘 보면은 굉장히 구단 마케팅이나 이렇게 잘하는 구단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막 많이 하고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팬들도 재밌어야 오는데 그거 시작을 끄는 게 선생님 아니죠? 제네토이드가. 제네토이드가 그때 생각하면 진짜 미친놈 같은 거 같아. 그거 한 번씩 다시 보면 못 보겠어.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 근데 그런 거에 좀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저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 당시 할 때는 엄청 재밌었어요. 요즘 유튜브는 왜 안 해요? 이제 하려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강원에 있을 때 했을 때 제가 다 혼자 한 거거든요. 제가 다 뭐 하고 제가 혼자 카메라 들고 그게 벅찼어요. 그게 벅차긴 했는데 이제 뭔가 딱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팀들이랑 좀 미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 진짜요? 유튜브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할 생각이고. 그럼 결국 이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은 좀 인플루언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랑 맞는 거니까. 그런 캐릭터를 계속 선수생활 때도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게 또 저는 좀 신나요, 그냥. 설레이고 좀 적성에 맞는다고 해야 되나? 팬들이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면 또 좋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라도 뭔가 팬분들이랑 더 떨어지기가 싫어요. 뭐 K리그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같이 한다던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냥 팬분들이랑 가깝게 만날 수 있는 K리그 팬분들이랑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축구계를 완전히 막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푸른 산호초? 그거는 진짜 하루 전날 이거 무조건 찍어야겠다 싶어서 하루 전날 쿠팡으로 이제 와이프랑 가발이랑 옷이랑 다 주문하고 바로 찍고. 또 릴스를 찍는데 또 가족분들의 도움이 또 와이프가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와이프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진짜 싫어 하면서 다 도와주는 스타일. 욕하면서 진짜 꼴보기 싫다 하면서 다 도와줘. 근데 사실적으로 연애 때부터 돌아봤을 때 저보다 끼가 더 많은 사람은 와이프예요. 더 많아요? 네, 끼가 진짜 많아요. 네, 연애할 때 같이 다니던 친구도 뭐 임채민 선수나 네. 김주원 선수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혀를 내둘었죠 다. 그래서 좀 창피해서 못 다닐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와이프도 좀 인스타를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이프 인스타 좀 하려고. 워낙에 좀 육아만 하기엔 아까운 성격 그 스타일이라서 좀 인스타라도 좀 활동을 하라고 하려고. 막상 재밌어요 해보니까 릴스. 영상 자체 확실히 제가 관심이 많나 봐요. 팀에 있을 때도 좀 도맡아다시피 했잖아요. 이랜드에서요? 네, 그렇죠. 서재민 선수가 찍어주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서재민 선수가 게임 뛰고 나서 잘 안 찍어준다. 몸 관리 시켜줘야 되니까. 그냥 재민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왜냐면 그게 또 팀에서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린 선수들이 도와준다는 건지만 한다고 하면 좀 제가 눈치 보여요. 이제 지도자분들이 혹시나 이제 후배들을 정신 못 차린다고 생각하실까봐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사실상 찍어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그 편집하는 건 전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높아심에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좀 그런 걸 좀 조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릴스 이렇게 막 기획하고 할 때 뭐 좀 참고하는 거 있어요? 일단은 릴스를 좀 많이 보죠. 그냥 다 뭐 따라한다기보다 제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이제 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릴스를 보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안 보고 내 거를 내가 그냥 상상해서 해보자.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완전 그냥 내 것만 해보자 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보는 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보는 게. 근데 또 안 보면 또 생각이 안 나. 누구랑 같이 작업을 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전반적인 건 제가 다 혼자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 지인들 통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지금 뭐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더 바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럴 거면 왜 은퇴했냐고. 너 좀 뭐 육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너는 뭐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은 축구 선수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또 예민해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 눈치밥만. 밥 해달라는 소리도 못 해요 이제 은퇴하면. 감히 어디 은퇴했는데 밥을 여러모로 힘들어요 진짜. 확실히 제 인스타그램이 축구 팬분들이 좀 더 있어서 그런가 축구 관련된 게 조회수가 더 높긴 해요. 좀 다른 것보다 축구 관련된 게 확실히 조회수가 높아요. 근데 신세계 프로젝트라는 계정도 있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본 계정과. 그 신세계 프로젝트는 다 이거 보시면
축구 포인트 같은 거 그냥 뭐 알려주는 거 그냥 너무 막 웃기려고 하는 계정이 아니라 축구적인 걸 알려주고 싶은 지금 그러면은 두 개 중에 더 신경 쓰고 계신 거는 본 계정이죠. 본 계정이 훨씬 재밌어요. 저는 뭐 웃기는 것보다 축구를 진지하게 알려주는 건 좀 알려줄 수는 있지만 막 SNS에 막 진지한 거 자체가 좀 저는 힘들어요. 그럼 그 트렌드들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외적으로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에만 좀 더 집중했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 더 좋은 레벨의 선수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션이면 패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제 성향 자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호기심도 너무 많고 지금도 그래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똑같아. 지금 20몇 살 때랑 똑같아 거의. 그러니까 저는 좀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런 성향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축구를 오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포지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 성향 자체가 한 포지션에만 있으면은 제가 흥미를 못 느껴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에 있을 때 김명수 감독님이 굉장히 전술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축구를 많이 배우고 축구를 가장 행복해 했었는데 감독님은 막 사이드백이 막 안으로 들어가서 막 요즘은 많이들 하시지만 뭐 이렇게 유기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많이 지시를 하시는 근데 그런 게 제 성향에 맞는 거죠. 한 자리에만 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플레이 자체가 저는 그때 더 제 능력이 더 발휘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재미를 쫓아요, 무조건. 축구할 때도. 재밌는 거. 재밌는 걸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럼 요즘에 광주 축구 보면 재미있겠네요. 작년에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원래 저는 그런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감독님 성향 자체도 너무 재밌고. 그런 감독님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K리그에. 왜냐면 감독님이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자기의 그 확고하시고 철학도 확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웬만한 자신감, 웬만하게 공부해서는 그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이종효 감독님 딱 그 자기만의 그 프라이드랑 자기가 노력하는 거랑 이 철학이 확고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존중하고 아마도 K리그 선수들 뭐 작년부터 해서 다 느낄걸요? 아, 제일 진화된 트렌드한 축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감독님들이 이제는 더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한 분씩 나오고 계시니까. 지도자 생각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정현 감독님처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지도자가 할 거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자기 거 갖고 축구엔 정답이 없지만 이 전술이 정답이 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할 거면 그렇게 안 할 거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요즘 선수들 다 알아요. 감독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이분은 철학이 있으시네? 없으시네? 무조건 알아요. 왜냐면 요즘은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매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감독님들이 그런 모습이 없으면은 선수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감독님들이 계속 나오시면 K리그도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결국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고. 이게 감독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근데 이번에 뭐 어디서 봤는데 유럽은 이미 그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선수였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도력이랑 나이 어린 감독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유럽을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결국 언젠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은퇴를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시즌 도중에 은퇴한 거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다 의아해 하시죠. 다들. 일단은 이랜드에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족한 선수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랜드에 와서 좀 많이 느낀 게 제가 고참으로서 이제 팀이나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구단이나 이제 김도현 감독님께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딱 기분 좋게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랜드 구단에서는 조금 당황하시는 것도 있죠. 경기를 이제 복귀해서 부상은 좀 있었지만 복귀해서 이제 경기를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냐. 제가 딱 이제 상황 좀 설명드리고 하니까 아쉽지만 이렇게 존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독님도 처음에 좀 말리지 않으셨어요? 감독님하고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경기를 뛰다가 이제 감독님한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감독님도 이제 그렇게 잘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웃겨요. 근데 이게
뭐랄까 원래 이쯤 되면은 부상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만두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나이 때 되면은. 저는 사실 지금도 저는 몸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장 복귀하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겨울에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뭐 K리그 아니더라도 그것도 고민을 해볼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열려있는 상태예요. 사실 K리그 말고는 제가 다른 리그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가장 아쉬워요. 이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해외 용병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본다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아요. 혹시 또 그런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몸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일 아쉬워했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니까 집사람은 거의 한 달 동안 좀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내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말하는데 은퇴하는 거 자기는 저의 이제 생각은 존중은 하는데 뭐 자기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 몸도 아픈 사람도 아닌데 너가 왜 은퇴해야 되냐? 다른 사람 다 뛰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 와이프도. 근데 이제 와이프도 겨울까지는 운동 끝까지 해라. 아직 뭐 나이가 더 있는 선수들도 아직 많이 뛰고 있으니까. 일단 몸은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아이들은 아이들은 행복해 죽어요. 아이들은 진짜 행복해 죽어요. 그냥 맨날 제가 놀아주니까 행복해 죽고, 특히 둘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나가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빠랑 떨어지면은 이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지금도 이제 일어나서 아빠부터 찾거든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빠 어딨냐고.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치원 안 가고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오매불망. 오늘 진짜 들어가면 이따 화낼 것 같은데 봐봐야 될 것 같아.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영상통화 어디냐고. 근데 아이들은 진짜 좋아해요. 큰 결정이었잖아요 그래도. 그 주변 그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 동료들한테는 뭐 의견을 구해보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형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범석이 형이나 원희 형이나 또 주호 형한테 많이 이제 의견을 공유를 했죠. 이 순간이 올 것 같다. 근데 뭐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다들 너의 생각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너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뭐 시원하게 은퇴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보통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좀 다들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 형님들도 다 그런 고충이나 그런 고민들을 그 순간에 겪었을 테니까 많이 힘이 됐어요. 형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다들 아쉬워하잖아요 팬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을 사실 수원 삼성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좀 가장 사랑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데 그게 참 이적 자체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선수하면서. 그렇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랜드를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갔는데 뭐 그것도 정말 나오는데 조금의 요인은 있지 않나. 그것도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어요. 삼성에 가서 제가 원하던 그림은 뭐 제가 경기를 뛰든 안 뛰든 그냥 이 삼성만 생각해서 선배로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좀 시도는 하고 그랬었어요? 네,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삼성에서 은퇴하는 게 좀 제 축구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는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은퇴식 한번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수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구단이 불러줘야 가고 감독 코치가 선택해야지 경기 뛰고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프로 생활을 하니까 그것도 참 크게 봤을 때는 우리는 맨날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상품화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전 좀 싫어졌어요. 뭔가 제가 다 선택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저는 필요하다고 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거에 조금 지쳤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매년 선택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매년 그래야 되는 게 지금 한 14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지금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들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으시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광훈이 형한테도 신광훈 형한테도 정말 존경스럽다고 대단하다고. 지금 K리그 최고령 현역 중에 최고령이 이용 선수. 용이 형이 있구나. 네. 용이 형, 광훈이 형,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상위 1%라고 하기도 더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런 오래 하는 형들 보면은 운동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운동장 안팎으로 그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몸 관리는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수원FC에서 그래도 굉장히 친했고 또 이제 몸보신도 하러 많이 다녔던 같이 멤버 중에 하나 또 이수 선수가 또 전북을 갔잖아요.
자주 얘기도 많이 해요, 요즘도. 뭐 연락을 좀 가장 많이 하는 친구 중에 하나고 뭐 동생이지만 한편으로 좀 형 같을 때도 있고 저보다 돈 많이 벌면 형이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이가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승우 이미지랑은 진짜 승우는 좀 달라요. 좀 더 어른스러운 면이 더 많고 연락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냥 승우가 전북을 가서 좀 승우가 조금만 저것만 좀만 하면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팀을 또 혼자 끌고 가는 또 힘이 있는 선수잖아요. 특별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같이 해보면은 축구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잘하지만 그냥 좀 특별해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승우는 좀 막 뭔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막 해줄 수 있는 친구고 혼자 해줄 수 있는 친구고 같이 하면서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 말고 그런 선수가 또 있었어요? 기훈이 형도 굉장히 좀 특별했고 그런 선수들이 꼭 있긴 있어요. 어딜 가나 맞죠? 아이들도 축구 시키실 거예요? 일단 아까 후는 축구 안 되고 자기가 싫어해요. 워낙에 이제 걔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축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맨날 넘어지고 다치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거는 괜찮아 하는데 막 축구 선수는 싫대요 자기가. 근데 이제 둘째가 제 껌딱지 둘째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또 왼발잡이에다가 운동신경이 달라. 완전 키워봤는데 완전 달라. 그래서 둘째가 아마 하지 않을까. 둘째가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놈은 해야죠. 그래도 둘 다 아들인데. 아빠가 또 축구 선수니까. 일단 첫째는 탈락. 몸이 엄마야. 몸이 엄마 몸이야. 뛸 때도 코어가 없어. 이렇게 뛰어. 둘째는 이렇게 뛰거든요. 참 첫째 둘째 너무 달라요 성향이. 요즘은 유소년 선수들 보면은 별걸 다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막 적극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레슨하지, 마사지도 받지, 센터 가서 막 훈련하지. 다른 학부모가 한다고 하면 자기 아들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특히 더 레슨도 막 어마어마하게 받고 막. 근데 이제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시키기 더 힘든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냥 딱 학교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회비만 내고 하숙생활하면 끝이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아 이거였는데 요즘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카메라도 있는데 좀 아빠가 좋다고 해주면 안 되냐? 너도 축구 선수 하고 싶어? 뭐라고? 농구 선수 하고 싶다고 갑자기? 또 시작됐다. 육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